네, 안녕하세요. 떼부자입니다. 오늘은 떼부자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직접 경험한 이야기고요. 어떤 타이밍에 상승장이 나올 수 있는지 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말이 좀 거창하죠?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계약서 중에 하나예요. 현재는 매도를 했지만 도장이 찍혀 있는 주택은 5년간 양도세 면제가 됩니다. 요런 그 양도세 면제 정책이 나오는 거는 부동산 하락기가 굉장히 심해질 때, 건설사들이 무너질 때, 그리고 하우스푸어라는 단어가 아주 일반적으로 뉴스에 도배가 되기 시작할 때 이런 정책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내린 부동산 정책이고요. 요거에 대한 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해갖고 여기 그 첨부할 수 있는 란에다가 파일을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실 분들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법이 뭐냐?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2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하는 자에게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동시에 85제곱미터의 이하, 전용면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24평형 아파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시기가 있었어요. 201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규칙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좋은 게, 저도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지만 소유주택으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정지역, 비조정,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이런 거를 구분할 때, 양도세를 낼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요거는 이제 세무서장에 지방 그 각 세무서장에 납입된 도장, 아까 본 이미지 있죠? 이런 도장이 있는 계약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을 하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 정책은 2014년 4월 1일에 나온 정책이에요. 이 정책이 나온 이후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게 눈에 보이죠. 네, 그리고 2016년에서 7년 사이에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서울 지역만 보고했지만 이제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조세특례법 99조 2에 해당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매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다음으로 경기, 그 다음에는 지방으로 매입을 하러 다니는 사이클이 마찬가지로 펼쳐집니다. 이 이후에 매수 심리가 좋아지는 그래프를 보이죠? 그 다음에는 출렁출렁하지만 요때 이후로는 이제 그 부동산이 좀 과열화돼 갖고 2016년, 17년부터는 이렇게 정책이 조금 다르게 변했는데, 이런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2013년 4월 당시에는 매수 심리가 0.9예요. 0.9 없었어요, 거의. 그리고 매도만 많았기 때문에 정말 주택을 팔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본인이 분양을 받더라도 새로운 주택으로 가지 못해서 고생을 하던 그 시기가 요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전세자금 대출도 금리가 인하됩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6에서 7%예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아직까지 절대 낮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3% 초반의 저리로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수요가 살아납니다. 지금은 매매도 죽지만 전세도 정말 많이 힘든 시기예요.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금리 때문이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차라리 월세를 선호하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영향이 매매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 보여지고 있어서 전세가가 계속 떨어진다. 그럼 매매가도 앞으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금리가 안정이 된다면 전세가가 받쳐주고 거기에 따라서 매매가도 정상 가격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부부 합산이 6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를 해줬어요. 너무 좋은 정책이죠. 취득세 무주택자가 살 때는 1.1%지만 이 1.1% 때문에 못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겐세일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많은 신규 시장 진입자를 양성했습니다. 기존의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만드는 정책이
바로 4일 대책이 아닌가 싶어요. 부동산 매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DTI, 결국에 대출 비율을 결정하는 DTI를 은행 자율에 맡겨서 대출을 많이 받아갈 수 있게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때 많은 국민들이 비난을 했죠. 네, 부자를 위한 정책이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러면서 많은 화살이 돌아갔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꺾인,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는 부동산으로 경기를 다시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정당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닌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떤 정권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결정이지 않나 싶어요. 공공 분양을 2만 호로 줄였습니다. 원래 7만 호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걸 2만 호로 줄여서 사람들이 결국에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줄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동시에 주택시장의 수요자로서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정부에서는 이럴 때는 공공분양주택마저 수급을 조절을 해버립니다. 결국에 매입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이 어려울 때는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과 부동산 둘 다 만약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다시 살아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로서 어떻게든지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요. 조세특례제한법 99조 2와 비슷한 법률이 앞으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타이밍이라고 떼부자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는 야당이 굉장히 힘이 센 시기죠. 네, 야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총선 이후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 개인적으로 떼부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면 야당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 정부는 수많은 공급 정책을 내밀면서 부동산 시세를 잡겠다라는 정책을 같이 펼쳐온 공약으로 정권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 정부도 자기의 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현재 정권이 치명타를 많이 입을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가 이제 현재 정권이 계속 갈 수 있냐 없느냐의 큰 갈림길이 아닌가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자, 떼부자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법률이 지정되는 것. 두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하는 금리. 이 두 가지가 트리거가 돼갖고 부동산 시세의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반등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끊지 말고 공부를 계속하는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하락장에 공부할 수 있는 맛집 떼부자의 유튜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